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는 게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게 고질병처럼 다가오게 되면 이 고질병은 쉽게 치료가 안 돼요. 제압을 당하는.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정입니다. 고정현입니다. 네, 오늘이 쩐썰의 오건영 첫 번째 방송인데요.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요청을 좀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쩐에 관한 썰까지는 좋은데 제 이름 들어가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바뀌어 왔네요. 네. 근데 저는 좀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부부장님은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아, 같은데 네.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전혀 과하지 않은 타이プ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에서 경제 일타 강사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아. 이렇게 실물 뵈서 정말 영광이고 스마트하게 아주 멋진 모습이신 것 같은데 네. 긴장하지 마시고 예. 제가 더 부담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대망의 쩐썰의 오건영 1화인데요. 부부장님 무슨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이슈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색한 순간 넘어가서 바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부장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서 글로벌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 가장 세 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나오는 얘기는 첫 번째는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제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상 오늘 거의 주제하고 다름없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이제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서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한데 네. 인플레이션이 무엇이고 그리고 네.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잠깐 좀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전쟁 같은 게 터지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은요 소비를 줄이게 돼요.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가 보통 낮아지게 되죠.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물가가 낮아지는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고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에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둘 다 자원부국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다라고 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도 배웠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지나가는 유럽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루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전쟁이 빵 터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동이 안 되니까 원료에 대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게 포인트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적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물가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라고 쓰고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읽어요. 그러면 셋 다 결국은 하나로 통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세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이게 뭔가? 사람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인데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 펜이 하나에 이제 10,000원짜리라고 해볼게요. 근데 물가가 튑니다. 그럼 10만 원이 되죠. 예전에는 10,000원을 주고 사던 걸 10만 원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물가가 오른 건데 뒤집어 말하면 10,000개의 원화가 있으면 살 수 있었던 걸 이제는 10만 개의 원화를 줘야 살 수 있잖아요. 화폐 가치가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벌어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개미와 배짱이 이거 아시죠? 네. 개미 대 배짱이 얘네들이 있는데 개미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더운 여름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배짱이는 바이올린 갖고 막 이렇게 논 거죠. 여름 내내. 아 이거 진짜 짜증나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생활한 거죠. 그래서 개미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현금을 많이 모은 게 현금 부자가 됐어요. 근데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바이올린 가치가 엄청 오른 거예요. 바이올린이 1,000억이 됩니다. 네. 그럼 개미들은 기분이 어떨까? 아, 부럽죠.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은 화폐로 돼 있죠. 그래서 노동의 밸류를 떨어뜨려요. 노동의 가치, 그렇죠. 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볼게요. 제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 캐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100만 원 딱 꽂아놓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새우깡이 100만 원이 됩니다. 1,000원짜리 새우깡이 100만 원이 되면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100만 원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이 돼버린 거죠. 네. 네. 누구도 제 돈을 뺏어가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제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 없는 도둑이다 이런 말까지 써요. 세 번째는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생각을 별로 못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쌀을 사놔야 돼요. 근데 쌀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 같아요. 10배 뛸 것 같아요. 내일은. 그럼 오늘 사놔야 되나요? 아니면 내일 오른 다음에 사야 되나요? 오늘 사야죠. 사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나요? 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땡기기 시작해요. 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오히려 물가가 더 크게 뛰겠죠. 폭발적으로 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놈은 가만 놔두면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자가 증식을 세게 해요. 계속 그렇죠. 계속 불러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예. 아, 부부장님 지금 중앙은행들이 그런 네.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네. 금리를 왜 인상하는 걸까요? 그럼 왜 물가를 잡으려고 왜 금리를 올릴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화폐의 가치를 올려주면 돼요. 화폐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화폐를 보유했을 때 그만큼 더 보상을 해주면 돼요. 네. 그럼 화폐를 갖고 있을 때 더 보상을 해주는 게 뭘까요? 금리. 이자죠. 그렇죠. 네. 그 이자를 결정하는 게 금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은행들의 금리가 굉장히 낮죠. 근데 굉장히 큰 고금리, 연 5% 이거 준답니다. 그럼 뛰어가야죠. 이거 오픈런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정도 금리면 지금 이거 들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 제가 가서 딱 가입하려고 봤는데 세상에 물가가 20% 올라요. 그럼 어떤가요? 이 예금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미리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이 어디 있죠? 예금에서 빼서 5%밖에 안 주는 데서 빼서 네. 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뱅크런이라고 하죠.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흔들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근데 금융 시스템은 사실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물건을 사러 뛰어가려고 딱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으악하고 심해지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되겠다. 25 이렇게 써줘야죠. 그러면 안 나가죠. 안 나가면 물가가 더 올라가지를 않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을 때는 이걸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부장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저기서 뉴스를 좀 보다 보면 국제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과연 금리가 오른다고 유가가 하락을 할까요?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돼요. 이게 뭐냐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합니다. 근데 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위축이 돼요. 그럼 수요가 위축이 되면 물가가 안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잡겠다라는 게 가장 큰 로직이에요, 일반적인. 네.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수요가 너무 탄탄할 때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공급이 잘 안 됐을 때 유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그게 있어요. 원인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하면 수요 사이드에 있는 문제를 잡을 수는 있는데 공급 사이드에 있는 문제는 저기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고 유가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굳이 왜 금리를 올려? 금리 인상 무용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들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요거 팩트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탄탄해요. 왜 그런 거 하니? 미국에서 너무 경기 부양을 과도하게 해준 게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캐쉬를 막 꽂아줬어요. 가정별로 보조금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네. 사람들이 좀 부유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고 대퇴사붐이라고 해가지고 퇴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강하면은 물건을 많이 사니까 공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빨리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일자리는 넘치는데 사람이 다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금이 올라요. 그럼 잠깐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돈 많이 풀어줬죠. 금리가 낮아졌죠. 그죠? 그리고 임금이 올라요. 그리고 내 온갖 자산 가치가 다 올랐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좀 늘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지금 매우 탄탄해요. 이렇게 소비가 탄탄한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된 거죠. 이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는 게 비단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요하고 엮여 있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팽창해 있는 이 수요를 한풀 죽여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를 둡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급 사이드의 문제라고 해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강해지잖아요. 네. 이게 고질병처럼 다가오게 되면 이 고질병은 쉽게 치료가 안 돼요. 일단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미리 물건을 사요. 그럼 미리 물건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를 자극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가 그렇죠. 오르는 것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인 그렇죠. 경우에는 또 수요를 그렇죠. 촉발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맞는 말씀이에요. 금리 인상한다고 공급이 해결되나? 해결은 되지 않지만 공급이 해결될 때까지 더 큰 문제점인 고질병이 돼서 수요가 폭발하는 거 이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려고 한다. 중앙은행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수요 네. 사이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통해 접근을 하더라도 네. 이 공급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좀 될까 모르겠는데 네. 인플레이션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공급 문제는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수요는요. 경기 부양을 해주면서 사람들한테 현금을 보조금으로 줬잖아요. 그럼 보조금으로 현금을 받는 순간부터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얘는 즉각적으로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급은 그게 과연 가능하냐? 얘기가 다른 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이 펜을 하루에 제가 10개씩 생산하는 업자인데 갑자기 100개가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바로 100개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잖아요. 유지가 되는 괜히 수가 생산 없을 늘렸다 수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이게 맞나 하면서 간을 봐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 생산 라인 늘리자. 그럼 바로 늘릴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일단 지어야죠. 기계 데려와야죠. 그리고 사람 채용해야죠. 얘는 터지는데 공급은요. 요렇게 따라가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차가 발생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시차가 길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중앙은행이 견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급망이 느리게 올라오긴 하지만 따라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답은 못 드리지만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본다면 올해 연말, 내년 연초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건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푸틴의 마음속을 알기 전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수로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좀 어떠세요? 좀 많이 난해했나요?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개미와 배짱이 비롯해서 아, 정말 네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아, 네. 오늘 정말 많이 기억에 남고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뉴스에서 인플레이션 하니까 근데 사실 토막 기사만 보면 사실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역시 금융 인터하는 사람들. 아, 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준비했고요. 다음번엔 좀 더 뜨거운 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